부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공장, 백화점 같은 건물에는 화재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소방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이런 예방 소방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의 정두균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장 정두균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송, 부산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도 부산교통방송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소방안전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십니다. 우리 협회는 37년 전인 1980년 설립되어 소방법에 의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화재 예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업무를 하는 소방 전문 기관으로서 본회를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 지부에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80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이제 37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소방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과 자격 취득 소지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방 자격 종류에는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 취급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위험물 운송자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교육은 2년에 1회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격 취득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에는 네.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네 가지가 있으며 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에 특급은 30층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고 1급은 11층 이상,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건물입니다. 위험물과 관련하여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위험물 운송 차량, 즉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한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과정이 있으며 네. 과정별로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은 짧게는 2일부터 10일까지가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 중에 이제 30층 이상의 대형 고층 건축물도 있지만 비교적 낮은 건물도 있네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몇 층 이상의 건물이면 둬야 할까요? 또 방화관리자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화관리자라는 명칭은 5년 전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방화라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명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입니다. 그럼 부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둬야 하는 건물들이 꽤 많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부산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2만여 개로 2만여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1,800여 명, 네. 2,600여 명의 소방설비기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이렇게 소방관 이외에 건물에는 우리가 정말 몰랐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평소 어떤 업무를 시행하고 있나요? 예, 우리 부산의 소방 인력을 살펴보면 2,800여 명의 소방관들과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화재 등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 업무를 보조해주는 의용소방대원이 3,900여 명으로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 및 주유소 등에는
제1선의 소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2만 2천여 명의 숨은 일꾼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누가 소방 안전 관리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건축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원 또는 업무 대행을 할 수도 있으며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할 업무로서는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 업무와 사후 대처 대비를 위한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두 번째, 자유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세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네 번째, 거주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다섯 번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여섯 번째,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매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안전관리 소홀, 업무 태반이나 시설관리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 문제 전문가로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나 화재는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인재라는 점입니다. 둘째, 평소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건축물의 근무 거주자, 사용자 모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는 사람과 시설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첫째, 사람 관리로 근무 거주자에게 화재 위험 요인 및 예방 요령과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설치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 교육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화재에 대비한 시설인 소방, 피난, 방화시설을 점검하여서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소방안전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소방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 오늘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화제를 돌려서요. 지금 막바지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정말 종종 있는 자동차 화재나 또 자동차 실내에서 인화물질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방 요령에 대해서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15년도 국민안전처 화재 예방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화재 중 자동차 화재가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한 휴가를 위해 출발 전에는 냉각수, 자동차용 소화기 비치 점검과 햇빛에 장시간 주차할 때는 창문 유리를 약간 열어두거나 창문에 신문지 등을 덮으면 실내 온도를 2분의 1로 낮출 수 있으며 차량 내에는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스프레이 등 폭발물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뜨거운 날에는 이런 물질 정말 가급적 차량 내에 두시면 안 되겠고요. 자, 끝으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고는 불행입니다. 안전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재와 사고는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됩니다. 즉 사람이 사고를 냅니다. 네. 순간의 방심, 사소한 부주의, 안전수칙의 위반 등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이 우리의 자신과 가정,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 한국을 위한 노력을 우리 소방안전협회가 앞장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949 초대석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의 정두균 지부장과 함께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954 시청자 문